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백능맹입니다. 이번 발표 기업은 SK오션 플랜트입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되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매출 구조는 플랜트 특수선, 후육강관, 조선, 수리개조,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요 사업부는 플랜트와 특수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후육관관 쪽 매출도 꽤 비중이 컸는데, 점차 플랜트 쪽 매출이 크게 올라오면서 후육관광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주 사업 내용 중 하나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식 해상풍력 공급 범위에서 이제 자켓 타입으로 집중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SK 오션 플랜트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은 모노파일이나 자켓 타입 뭐 이렇게 다 가능하나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자켓 타입입니다. 자켓 타입은 요 두 개랑 그다음 요거는 이제 해상 변전소로 쓰이는 자켓입니다. 일단 해상 풍력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7메가와트급 터빈에 들어가는 모노파일 한기 제원이 65m의 무게가 865톤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부유식으로 갈수록 또 깊어질수록 이게 무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게 때문에 운송에 큰 비용이 소모가 되고 더 커질수록 장거리 운송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지역별 블록화가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이 이미 많이 형성된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 아시아의 신규 시장에서 급증하는 해상 풍력 설치량을 충족시킬 만한 하부 구조물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온 레포트 중에 그 미국 쪽에서 오스테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제때 수급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 페널티를 먹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제 해상 풍력 자원 잠재력의 이제 대부분은 수심 60m 이상의 지역에 존재하고 이는 이제 점차 깊은 곳에 더 큰 하부 구조물을 써야 될 개연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더 깊어지면 이제 부유식으로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실제 22년 150메가와트 수준이던 부유식 해상 풍력이 이제 30년에는 이 거의 15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중에 대부분 아직 유럽 쪽이고요. 아직은 시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 기한은 25년 이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고정식 해상 풍력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식 해상 풍력은 어쨌든 바다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단계에서 크게 애먹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인허가가 이제 좀 더 좀 원활할 거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네 대비 방해물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V식 하수부 구조물이 이제 기존의 해양 석유화학 플랫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에 영위하던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타입을 보면은 이게 모노파일 이고요. 이게 자켓형인데 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7메가와트급 모노파일의 무게가 865톤이었는데 그 메가와트가 이제 늘고 길이가 늘어남으로써 무게가 1400에서 1900톤까지 늘어난 그 재원이고요. 그리고 자켓형도 이와 비슷하게 800톤 가량에서 이제 깊이가 더 깊어짐에 따라 2000톤까지 늘어난 재원입니다. 어쨌든 바다로 깊이 갈수록 하부 구조물에 대한 무게는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 오션 플랜트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는 자켓 타입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그냥 이런 재킷 컴포넌트가 주 몸체고요. 그 중에 해상 타워를 올리는 트랜지션 피스 그리고 재킷 그리고 이제 하부를 땅에 박아가지고 땅과 재킷을 고정하는 핀 파일 그리고 스커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뭐 기술력이 있냐라고 듣고 넘어가면은 실제로 대만에서 공급하던 자켓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어, 대만 기업에서 페널티를 먹고 상강 MNT로,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 이전 사업명이 상강 MNT로 이제 그 자켓 수주가 넘어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상강 MNT에서 대신 생산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19년부터 24년 그래가지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주 규모를 체크해보면 거의 1조 2천억 가량이 되고 대부분이 자켓 타입입니다. 가지고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켓 개당 가격, 여기서 표시가 안 되네. 잠시만요. 자켓 개당 그 가격이 이제 첫 번째 생산했던 게 평균 800톤 가까이 되는 거를 개당 41억 정도에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납품한 자켓은 2000톤이 넘어가고 개당 115억에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톤당 가격은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야드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그, 그, 어차피 커지면 커질수록 팔아먹는 입장에선 톤당 가격이 똑같더라도 좀 더 유리해지는 입장이고요. 왜냐면은 개수보다 이제 톤 자체, 개수는 줄더라도 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가공 쪽에서도 운반비나 뭐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에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그 외에 이제 사업군에서는 특수선과 조선이 있는데요. 특수선 쪽에는 이제 군함 쪽을 납품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울산급 벤치 3번 호위함인 2번, 3번, 4번 함을 수주 받았는데 이게 1번 함부터 6번 함까지 총 6대를 생산하는 배를 이제 SK 오션 플랜트 쪽에서 3대를 수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서 체크를 해보니까 어 원래 경쟁사라고 할 만한 데가 하나오션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인데 아시다시피 그 두 개 업체에선 LNG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대가 1호기를 다 천억에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3, 4호기 같은 경우에도 그 입찰을 8천억까지 보고 이렇게 입찰을 냈는데 SK 오션플래트에서 이 두 대를 천억이나 깐 7천억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싸게 저가 수주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좀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특수성 같은 경우에는 FPSO 이제 해상 발전소 수주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9월달 그 올해 9월달 납품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될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담 통화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이제 인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현황이랑 이제 뭐 이런 걸 체크해 보면은 해상 플랜트 같은 경우에 점차 조금씩 늘어나다가 21년도에 대만 쪽 수주가 터지면서 크게 늘었고요. 특히 22년 3월 달에 52기에 대한 자켓 수주가 터져가지고 크게 늘었고 이제 납품을 하면서 점차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계속 받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천억 수주를 받으면서 22년 하반기에는 수주를 역대급으로 높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풍력 쪽으로 수주가 좀 더 터질 예정입니다. 그걸 체크해 보면은 이제 대만 시장인데요. 따개로 대만 시장이 그 대만 시장에서 SK 오션 플랜트가 총 545기 하부 구조물 중에 이제 172기를 수주받았는데 이 중에 이제 자키 타입만 체크를 해보면은
점유율을 40%로 이상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수주를 받고 싶어도 이제 생산에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만 시장 같은 경우에 2라운드까지 5.4기가와트가 공급 예정인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공급이 완료됐고 아직 이제 올해 25년까지 21기 수주가 남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에 26년에서 27년 그 연 1.5기가와트 물량의 이제 발주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20년에서 25년 발주가 1기가와트 거의 그 정도 공급이 됐고 이제 이때부터는 라운드 3부터는 거의 1.5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회사에서는 예상으로는 이번 이 라운드 2에서 남은 개수랑 그 라운드 3 스테이지 1에서 나올 발주 총 자켓 개수가 100개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시장에서는 일단 국내 시장을 체크해 보자면은 일단 국내 서해안에 적합한 설치 형태가 이제 제가 이런 레포트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모노파일보다는 자켓과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곳에서는 일단 자켓을 언급하고요. 한 곳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트라이포드랑 자켓인데 그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그 트라이포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낸 이런 레포트가 있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잘하는 게 SK 오션 플랜트가 좀 강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에 이제 신한 발전 단지가 좀 나올 곳에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어, 이 최근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울산 쪽 그 1.5기가와트 그 발전 단지가 이제 구성 중이었던 그 울산 쪽 귀신고래 그 해상풍력 발전 단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좀 인허가가 좀 통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전 사업 인허가 그거는 이제 통과했고 뭐 주민 뭐 인허가 뭐 이런 단계가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울산 쪽도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그 장점이 뒤에 이게 제가 이게 뒤에 내용을 넣었는데 뒤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서해안에 3기가와트 그리고 남해안에도 4.5기가와트 그리고 울산 쪽에도 부유식을 포함한 4기가 그리고 이제 중부 이제 권에도 이제 2기가 가까이 다 되고 이제 이게 착공 예정 연도가 당연히 미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20년도 중후반에 이렇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초중반에 좀 집중돼 있고 실제로는 이제 좀 더 미뤄지면은 뭐 중후반 이렇게 될 거라고 보면 앞으로의 국내 시장만 해도 꽤나 큰 업사이드를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인데요. 일본 시장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30년간 10기가와트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내놓았고요. 경제산업성에서. 가지고 이거는 이제 SK오션 플랜트에서 일본 시장을 30년까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내놓은 목표치인데 어쨌든 비슷한 수치를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도 체크를 해보면은 실제로 공급된 곳은 몇 개였고 거의 이제 유망이나 준비 지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오션 플랜트에서 일본 시장에 실제 뭐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국 쪽인데요. 미국에서도 꽤 많은 해상풍력 단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번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 동부 쪽에 집중된 해상풍력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에서 이번에 미국 전시회 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제품 선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납품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그 외에 이제 성장성으로는 불식 하부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실내로 이제 SK 이런 그 지금 영상이긴 한데 그냥 영상에 대해서 드리자면은 그 실증 사업이나 아니면 그 테스트를 SK 에코플랜트와 포스코 등에서 이제 같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SK 에코플랜트는 SK 오션플랜트의 모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부 구조물 납품할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크고요. 그 실제로 이제 오션 플랜트에서는 고성의 신규 그 캐파를 늘린 이유가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하부 구조물 진짜 감당 가능한가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 미국에서 하부 구조물 공급 지연 때문에 진짜 그 손상 처리 예고가 됐다는 레포트입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그 높은 확률로 이제 그 동남아 그리고 그 동북아 쪽에서도 그 해상 풍력 단지가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이런 하부 구조물에 대한 그 그 뭐냐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 너프하게 좀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상풍력에 설치되고 있는 해상풍력 그 터빈 용량은 평균 7메가와트인데 그 거의 지금 최대치인 14메가와트급 그로 가정을 해도 이제 2000 그 뭐냐 연간 이제 글로벌적으로 1600기인데 이게 320만 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남아랑 동북아 쪽에서만 이렇게 따져봐도 연간 300에서 400기 이상이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 용량만 해도 이제 연간 수요량이 60만 톤에서 80만 톤 될 거다라고 보고 이게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하부 구조물 증설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그 최대 생산 캐파가 미국은 63만 톤, 유럽은 136만 톤으로 그리고 한국은 오션 플랜트가 약 31만 톤, 세진중공업이 약 20만 톤, 성동조선이 이제 캐파는 안 나오는데 야적장 크기로 이제 추측을 했을 때 한 10만 톤, 뭐 20만 톤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스틸 산업이 4.4만 톤, 하나오션은 최근에 진출을 한다고 이제 그 말만 이제 나온 상태고 어쨌든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대략 한 60, 70만 톤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다 합쳐도 200만 톤 약간 좀 넘는 200만 톤 좀 중반 심지어 이게 다 증설이 완료됐을 때 그 용량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캡 공급 부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규 그 진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이게 넓은 부지가 또 필요하고 또 이거 한 부지를 짓는데 좀 워낙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 업체는 들어오기 힘들 거라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랜트 쪽을 이미 하던 그 기업에서는 들어올 그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그 기존의 뭐 조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상강 MNT 같은 경우에도 이 넓은 부지 가지고 자켓을 이렇게 쌓아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재 캐파랑 증설 캐파를 보면은 이제 현재는 잭필 50기를 생산할 2000톤 되는 직해서 50기 생산할 수 있는데 증설 완료를 하면은 부유식 4,500 여기는 이제 4,500톤인데 이제 부유톤 부채 40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게 25년 중반부터 일부 가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물량 그 총 무게가 그러면은 무유식 40기, 재킷 50기 그리고 그 아웃소싱으로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 그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매출액이 나올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시면 서술 해놔가지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 그 생산량은
50기, 40기, 그리고 기존에 대한 그 50기 대한 1.5배 수준까지 최대 늘릴 수 있다. 또 통화를 해보니까 이 국내 외주업체 활용에 대한 부분은 국내 시장이 개화할 경우 그 국내 업체랑 협업을 통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진짜로 1.5배 수준까지 늘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리스크인데요. 리스크로는 실제로 그 영광 라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무산된 게 이제 발전사에서 투자할 비용이 너무 증가를 하니까 지연이 되거나 취소된 케이스가 몇 건 있고요. 그 중에 한 건만 이렇게 이미지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발전 사업가 취득한 거는 20기가와트가 넘는데 송전 계약 완료한 건 그 5.1기가와트고 그런데도 이제 결국은 최종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보고까지 된 건 0.1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송전 계약 완료 그리고 이제 그 주민 수용성 그거 통과하고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그런 것도 통과를 하려면은 좀 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인허가에 대한 복잡성이 프로젝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인허가 같은 부분도 그 레퍼런스가 쌓이다 보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각 국가별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산전원 관련법 통과하면서 그 가속도가 붙고 있고 각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이 인허가 그 간소화를 위해 그 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리스크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 유중 물량이 그 16% 정도 있는데 어차피 다 그 에코플랜트 물량이기 때문에 나올 일 없고 그냥 주식으로만 전환될 거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주식으로만 전환돼 가지고 그냥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그 시총 계산할 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크를 해보면은 현 시총이 1조 1,500억인데 전환 사채 물량을 생각하면 대략 1조 3,3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현 그 고정형 자켓 타입이랑 아웃소싱 원활히 성공됐을 때 그 총 개수가 이제 75기면 그 연 매출이 8천억에서 1조 정도 가량 나올 수 있고 이제 신규 공장 완공이 되면은 부유식 40기가 톤당 그 가정 시에 뭐 1조 이상 이렇게 밸류가 붙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거기에 이제 특수산 및 관광사업부에서 나오는 매출액까지 하면은 어쨌든 그 여기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연매출 목표가 이제 2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 그 정도 만약에 최대 매출액이 2.5조 그렇게 나오면은 그 OP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그 최근에 이제 영어 레버리지가 되면서 그 정도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달성 시 시총은 그 풍력 밸류가 좀 그 성장 산업이다 보니 높게 좀 쳐주는 경향이 있어서 충분히 시총이 두 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질문을 체크하면은 뭐